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장 중요한 민법의 체계 부분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민법의 체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면 법률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률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시험엔 절대 안 나오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호의관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쓰라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호의관계는 이게 호자가 좋을 호자입니다. 뜻 있자입니다. 좋은 뜻으로 맺는 관계가 호의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법률관계고 어느 게 호의관계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이 법률관계는 우리가 법적인 구속을 받는 겁니다. 자, 무슨 구속을 받는다고요? 법적인 구속. 자, 요걸 받는 게 법률관계고, 그 다음에 호의관계는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죠.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저기 같은 방향인데 좀 태워다 줄래? 그랬더니 막, 그래, 알았어, 내가 태워줄게. 걱정하지 마. 나중에 갈 때 내가 전화할게. 그랬는데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질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호의로 좋은 뜻으로 했었는데 서로 간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수강증을 끊으셨죠? 그럼 수강증을 끊었으면 그때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관계로 굳이 얘기하자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양청구권도 있고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지만 남녀가 혼인하기 전 단계에는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무슨 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호의관계는 호의하고 없애버리면 되죠. 이게 싹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법률관계를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쓰셔야 돼요. 법률관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법률 규정입니다. 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자, 법률 행위는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고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가집니다. 자,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소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는 행위가 있죠.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학원에서 수강증 끊으셨죠? 자,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그 행위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무슨 관계? 법률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사표시가 없이 이루어지는 법률의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차가 와서 여러분들 쿵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이쿠 하고 다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하고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쳐봐. 내 100만 원 이렇게 서로 의사표시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얘기하죠? 눈에는 눈 하면서 너도 여기서 그래가지고 차를 박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달라고 얘기했나? 돈 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왜 돈 달라고 그럴 수가 있죠? 법률의 규정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뭘로 하고? 금전으로 한다는 걸로 민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을 하나도 몰라도 아이고 막 그러면서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냐면 불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시면은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불법을 행위를 하면, 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뭐를 발생한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배상.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 써 있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자, 법률의 규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서부터 이제 저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실 건데 손해가 생길 때 교통사고를 쾅 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손해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치료비가 드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놀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신상의 손해가 하나 생기죠.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은 손해가 생기는데 그 손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손해하고 무슨 손해? 정신적인 손해하고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에서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자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위자료가 뭐라고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럼 부인이 남편한테 뭘 요구한다? 위자료. 그게 위자료가 뭐라고요?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남편이 가정을 버렸죠. 등한시했죠. 불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법 행위죠. 그 다음에 부인과 민법의 규정은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보면 부부간엔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조 의무를 저버렸어요? 안 저버렸어요? 저버렸죠. 그래서 부인이 무슨 청구를?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게 바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앞으로는 위자료 그러면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위자료 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위로를 해주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이 자가 자산 그다음에 위로한다. 뭘로 위로한다? 돈으로 위로한다. 이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예, 그렇게 한문으로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 우리 의사표시 전혀 없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아셨고 자, 그럼 여기 법률 행위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거의 우리 모든 생활의 99%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보셨죠? 자, 의사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실 때 의사표시 합니까 안 합니까? 저거 사고 싶으면 산다는 의사표시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버스를 탈 때 의사표시 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의사표시 하십니까? 그죠? 이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사표시 부분을 지금서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장 베이스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절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의사표시를 보면은 의사표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귀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자귀가 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나오니까 전부 여러분들 한문을 풀어 쓰는 건데 이 위자가 뭐냐면 행위할 때의 위자입니다. 행동한다는 뜻이죠. 작은 지을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제가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귀입니다. 지금 전 자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부자귀는 자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자귀입니까? 부자귀입니까? 부자귀죠. 예, 그럼 의사표시는 자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부자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명시적인 자귀하고 명시적 표시하고 묵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하나 이게 제가 퍼뜨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진짜 허망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건 어떤 거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밝힐 명자에 보일 시자를 써서 내가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명시적 의사표시. 자, 그런데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반지를 촥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지를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분명히 결혼하자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반지를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는 의사표시를 하는구나라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행동을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그 의사를 느낄 수 있는 걸 우리 무슨 의사표시? 묵시적. 이게 어두울 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반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어둡게 나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무슨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명시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죠. 그럼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사표시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제가 담배를 사려고 합니다. 담배를 탁 가서 레종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를 지금 레종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죠. 명시, 묵시, 부작위.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부작위는 아닐 거고 직접적으로 레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시? 명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진열대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싹 들고 와서 카운터에다 이렇게 쑥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죠. 이 삼각김밥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냥 갖다 놓는 순간에 이거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는 의사표시죠. 자, 이게 명시, 묵시, 묵시. 이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표시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버스도 볼게요. 버스. 자, 버스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리를 딱 올리는 순간에 자, 이거 나 타겠다 안 타겠다? 타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 의사표시는 하는 줄 알겠는데 버스 운전기사도 의사표시를 해야 하네요? 어떤 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버스를 타려고 다리를 딱 드는 순간에 버스 운전기사가 한마디입니다. 아, 다음 차 타세요. 다음 차 타세요. 타라, 타지 마라. 타지 마라 의사표시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타려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걔는 그럼 뭘 통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부작위를 통해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면 뭐하라? 타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은 다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표시 안 해도 우리는 행동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사표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럼 선생님 이 부작위가 무슨 의사표시가 되느냐? 자, 요거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요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뭐냐? 여러분 혹시 아빠가 딸한테 밥을 안 줬어요. 굶겨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빠는 자귀를 했을까요? 부작위를 했을까요? 밥을 줘야지 자기인데 밥을 안 줬지요. 그럼 뭐라고요? 부작위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살인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는 뉴스에서 당연히 왜 이를 굶겨 죽여? 그러면 이 나쁜 놈 살인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살인의 의사가 과연 아빠한테 있을까요? 아버지는 밥만 안 줬는데 죽이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 죽일 거야 칼로 막 푹 찔른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좀 너무 잔인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밥을 안 줬어요. 그럼 부작위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아버지가 살인 의사가 있을까요? 의사표시를 했을까요? 이겁니다. 그럼 제가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지금 배를 쫄쫄 굶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할머니 너무 안 됐다. 그냥 그리고 밥을 안 주고 나도 그냥 갔어요. 그럼 전 살인죄입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부작위는 무조건 의사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작위는 고지 의무, 설명 의무 있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비로소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길거리에서 배고파 계시는 할머니, 분명히 저한테는 부작위가 있었어요. 그냥 갔죠. 밥도 안 드리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기 부분이 그럴 경우는 이런 겁니다. 구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분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길거리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의사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딸을 구조할 구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법의 책입니다. 법의 체계. 그러면 여기서 자, 불이 났어요. 우와,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자, 그럼 저희는 방화죄입니까 제가? 근데 소방관이 우와, 불난다, 불난다, 불난다 이러면 방화죄입니까 아닙니까? 소방관은 불을 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방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부작위가 방화죄입니다. 아셨죠? 이게 법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 있는 사람이 침묵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예.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판례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요 개념을 알아야만 여러분들 판례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업자. 자, 아파트 분양업자가 자,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자, 광고.
자, 지하철로부터 50분 거리에 있는데 광고를 하기를 5분 거리. 이렇게. 여러분, 자, 지하철에서 50분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5분 거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기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사기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친 거죠. 여러분, 자기 부자기. 의사표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5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로 들어간다? 자기.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판례가 하나 나오기를, 자, 이 분양업자가 광고를 하는데 그 옆에, 그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아파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쏙 뺐어요, 광고에서. 자,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의사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 따졌어요, 판례가. 걔는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걔는 사기 친 거다, 안 친 거다? 친 거다.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판례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읽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교수님들도 얘기 안 하고 다 안 합니다. 왜? 정보가 곧 뭐다? 돈이자 권위입니다. 교수님들에게는. 모르지.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알고 있다. 이렇게 좋으면서 돈과 권위가 바로 여기서 정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무조건 판례를 외운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판례가 또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업자가 진짜 거짓말같이 이번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뭐였냐면 그 공동묘지가 옆에 있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아파트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공동묘지. 근데 그것도 광고에서 쏙 뺐습니다. 자, 이 사람 사기다 아니다. 사기 친 거예요.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아파트 분양업자들은 자,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의무가 있더라? 고지 의무가 있더라. 정확하게.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오, 의사표시. 이거 의사표시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이네라고 되시는 거죠.